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소단원 뉴턴 운동 법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소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은 힘을 다루게 돼요. 힘이라는 거는 이것도 중학교 때도 공부해 보셨을 테고 통합과학에서도 공부를 해 보셨을 텐데 힘의 정의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운동 상태라는 거는 뭐 물체의 회전이 될 수도 있고 속도가 될 수도 있는데 물리학 원에서는 회전 운동이나 물체 자체의 크기랑 부피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상태는 물리학 원 한정으로는 속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속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했다면 그 물체의 속도는 변했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물체의 속도가 변했다면 그 물체에 어떠한 힘이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힘이 작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속도가 변하지는 않는 게 이 알짜임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알짜임은 우리가 합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힘을 다 합친 거를 합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하려고 힘을 주더라도 만약에 같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동일하다면 그럼 이때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 두 개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합력은 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힘과 알짜임을 찾는 거를 좀 중요시해야 되고 우리가 힘의 기호는 force의 약자를 따서 F를 씁니다. 그리고 단위로는 뉴턴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제 힘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힘의 3요소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 30페이지의 좌측 상단 보시면 되고요. 힘의 3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힘을 표시할 때는 이 1번은 뭐라고 부르냐면 작용점이라고 부릅니다. 힘이 작용하는 그 지점. 그리고 2번 이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3번 화살표가 되어 있죠. 얘는 힘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가 B를 미는 힘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이 작용점은요 목적어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물체를 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이 물체를 미는 힘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물체가 되겠죠. 물체를이니까 을을이 붙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공식은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제일 유명한 공식이잖아요. F는 ma. 그럼 내가 이 F는 ma라는 식을 통해서도 아까 전에 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이 존재하면 이 알짜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힘이 존재하면 그럼 반드시 A도 존재하는 거겠죠? 가속도도. 근데 가속도의 정의 자체가 델타 T분의 델타 V였어요. 그럼 얘가 존재한다는 건 이게 빵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분자가 V-V0가 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V랑 V0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속도가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짜임이 작용하면은 속도가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예제 보시면요. 왼쪽으로 5N, 오른쪽으로 4N, 3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왼쪽으로 5N, 오른쪽으로 4N과 3N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거의 합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얘랑 얘를 다 더하면 되는데 얘 지금 보시면 화살표 들어가 있죠. 이거 벡터예요. 힘도 벡터이기 때문에 그럼 오른쪽으로 7N 작용하고 왼쪽으로 2N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합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2N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지금 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력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고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가속도가 팡팡팡팡 때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힘의 기본적인 연산 방법이라던가 힘이 뭔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재에서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이 힘을
프린키피아라는 저서에, 뉴턴의 저서에 이 힘에 대한 법칙 세 가지를 기술을 해놨습니다, 뉴턴이.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관성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관성법칙. 원래 아주 예전에 기원전 3세기경에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지상법칙이라는 개념을 규명을 해요. 그래서 지상법칙은 뭐냐면, 이 당시에는 기원전 3세기면 거의 2000년이 넘은 건데,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서 기술할 때 그냥 말 그대로 그 관찰이 핵심이 됩니다. 관찰. 내가 어떤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어떤 물체를 운동을 시키더라도 언젠간 반드시 멈췄다는 거예요. 정지. 실제로 그렇죠. 내가 공을 한번 축구공을 굴려보시면은 가다가 언젠가 딱 멈추고, 그쵸? 그리고 마찰이 없는 빙판에다가 굴린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멈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지상법칙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그런 마찰력이나 이런 개념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레이 세대로 넘어와서는, 그럼 갈릴레이는 이제 이 마찰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공이 멈추는 원인이 마찰력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마찰력이 없었다면, 내가 공을 여기다가 놨을 때, 이 높이에 놨을 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서 정지할 거다. 얘는 계속 무한히 왔다 갔다 할 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직접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왜냐면 현실에서는 마찰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해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내가 이쪽 빗면을 이렇게 좀 완만하게 놔본다는 거죠. 그럼 공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서 여기까지 오겠죠? 그 다음에 얘를 더 완만하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쭉 벌리다가 직선으로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같은 높이까지 올라갈 때 공은 운동하기 때문에 이 공은 바닥에 내려와서 영원히 같은 높이까지 도달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오겠지만 이 올라가는 공면이 없으면 계속 직진하겠죠. 그럼 이 운동하는 물체는 외부의 개입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관성의 핵심입니다. 관성은 성질할 때 성자인데, 본인의 운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이거를 1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성법칙이. 그러니까 내가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기 써있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알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가속도는 빵이다. 이게 관성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정지관성은 물체가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고, 운동관성은 물체가 자신의 운동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내가 어떤 물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속도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정지하려고 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V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V로 운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가 계속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이라는 거고, 그럼 정지관성의 예시가 무엇이 있냐면, 정지한 거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교재 보시면은 두루마리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기면 휴지가 끊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휴지가 있죠? 이거를 내가 확 당겨보는 거예요. 천천히 당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만 갑자기 확 당기면 휴지가 끊어지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휴지는 정지해 있잖아요. 지금 공중에 이렇게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딱 잡아당기게 되면은 이 휴지는 계속 가만히 있고 싶고, 얘는 내 손의 힘에 의해서 딸려오게 되니까 휴지가 중간 부분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정지관성이 있냐면, 휴지를 끄는 김에 보여드릴게요. 리모컨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거 내가 천천히 당기면 같이 끌려오겠죠. 근데 얘를 확 잡아당기면 리모컨은 손에서 유지가 되고 휴지만 쏙 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모컨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내 손에서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정지관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 관성은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건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이 휴지 위에다가 아까 전에 제가 좀 무겁거든요, 리모컨이. 무거운 리모컨을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이거 가벼운 걸 놔보자는 거예요, 위에. 예를 들어서
휴지 뭉치를 놔보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빼면요, 떨어졌죠, 휴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잘 버틴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무거운 게 뭐가 있냐면 이걸로 놔볼까요? 그리고 또 보셨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자, 놓고 뺐을 때 휴지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무거울수록 관성이 더 커진다는 게 이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운동관성, 또 정지관성이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자동차 탈 때 정지한 자동차를 갑자기 급격하게 출발시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뒤로 쏠려요. 이렇게 뒤로. 그런 것도 우리가 정지관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자동차 안에서 나도 정지해 있고 차도 정지해 있죠. 근데 차가 갑자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자동차의 한 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차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앙으로부터 내 몸이 뒤쪽으로 밀려났죠. 근데 다리는 아직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쪽에. 그럼 몸이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정지관성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운동관성은 뭐가 있냐면요, 운동관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차가 쭉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차 안에 탄 사람을 생각했을 때 버스나 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밖에 관찰자가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이 사람도 버스랑 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버스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버스는 멈추려고 하고 사람은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땅에 붙어 있고 몸은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몸이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사고는 갑자기 출발해서 나는 경우보다는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급정거하게 되잖아요, 차가. 그럼 내 몸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딱 나가는 거를 벨트가 잡아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벨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관성과 정지관성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관성법칙은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내가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질량이 크면은 원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더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걸 우리가 관성법칙이라고 부르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이 법칙은 이 관성법칙의 일반화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F는 ma라는 식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힘과 비례하고 질량과 반비례한다는 걸로 이 식을 쓴 건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가속도가 0이 나오죠. 그게 지금 관성법칙인 거거든요. 그럼 이 포함 관계 자체가 뉴턴의 이 법칙 안에 1법칙이 포함된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1법칙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내가 어차피 2법칙만으로도 1법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물리학 2나 일반 물리학을 배울 때 관성력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관성력을 배울 때 이 1법칙을 설명을 해야지 그 관성력에 대한 거를 설명할 때 되게 편하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건데,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분리해서 쓰구나, 그냥 가볍게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러니까 가속도는 힘과 비례하고 질량과 반비례한다가 뉴턴 제2법칙인 가속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힘과 가속도죠. 힘과 가속도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질량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까는 겁니다. 자, 질량이 동일해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질량이 동일합니다. 질량이. 그러면 내가 힘이 커지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죠? 가속도는 같이 커지죠.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A를 넣으면 F가 나와요. 2L을 넣으면 2F가 나오고 3L을 넣으면 3F가 나오겠죠. 그러면 F를 넣으면 A가 나오고, 뭐 2F를 넣으면 2A가 나오고. 그래서 점 찍어주시면 얘는 정비례 함수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이제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는, 이때는 질량과 가속도가 변수기 때문에 힘이 고정값이겠죠? 힘이 고정값이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2배 커지면 질량은 2배가 작아지고, 가속도가 10배가 커지면 질량은 10배가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비례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일 때 가속도가 a라면, 뭐 질량이 2m일 때 가속도는 2분의 1a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규칙으로 만든 게 F는 ma라는 공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뉴턴 이 법칙은 사실 근데 지금 이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상태로, 여기까지만 봐준 상태로 넘겨서 풀어보세요 하면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다음 강의로 그 특강 부분에 붙여드릴 거거든요. 뉴턴 2법칙에 대한 특강하고 뉴턴 3법칙에 대한 특강을 올려드릴 거니까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 거기까지 학습을 하고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뉴턴 3법칙은 뭐냐면 작용반작용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작용반작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할 때는 A가 B를 미는 힘에 대한 반작용은 B가 A를 미는 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문제에서 많이 찾게 시키거든요. 이 두 힘은 반작용, 작용반작용 관계이다. 이런 걸 찾게 시키는데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랑 목적어를 도치시키면 돼요. 뭐뭐 은는이가가 주어죠. 그리고 뭐뭐 을을 이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를 미는 힘이면 A가 주어가 되고 B가 목적어가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작용은 목적어였던 게 주어로 오고 주어였던 게 목적어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칠판을 밀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작용은 칠판이 나를 미는 힘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칠판을 밀면 제 몸이 이렇게 뒤로 밀리죠. 보셨나요? 뒤로 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용반작용을 찾을 때는 주어랑 목적어를 도치시키면 되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교재에도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용반작용 이 두 힘의 특징은 얘네들은요. 일단 첫 번째로 크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칠판에 살짝 밀면은 제 몸도 조금 밀리겠죠. 근데 이거를 세게 밀면은 몸이 크게 밀리는 것처럼 크기는 동일합니다. 내가 준 힘만큼 되돌려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은 어때요? 방향은 반대예요. 내가 칠판을 앞쪽으로 밀면 내 몸은 뒤쪽으로 밀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우주 공간에서 사람이 뭐 가방을 메고 서 있어요. 둥둥 떠다니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앞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맘대로 헤엄을 친다고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물에서 헤엄을 치는 행위조차도 내가 물을 뒤로 밀어내기 때문에 물이 앞으로 나를 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냥 허우적 된다고 해서. 그럼 이때는 내가 이 들고 있는 가방을 뒤로 던져주시면 그러면 내가 가방을 미는 힘에 대한 그 힘만큼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인 가방이 나를 밀어주는 힘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뉴턴 제3법칙 작용반작용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념 자체가 크게 어렵거나 복잡한 건 없죠. 근데 여기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풀려면 잘 안 풀려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물체 하나만 띡 나오는 게 아니라 도르래 같은 것도 나오고 물체가 연결돼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분석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후속 강좌로서 붙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이 부분은 가볍게 수업을 듣고 교재로 한번 읽어보세요. 교재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 제가 특강으로 올려드리는 걸 듣고서 이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